책을 읽을 땐 항상 쉬운 책부터 읽어라. 괜히 어려운 책 도전하지 말고 유행하는 책이라고 믿지 말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한 달에 약 3권에서 5권 정도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주로 돈, 주식 투자, 부동산, 경제, 부자 마인드 관련된 책을 읽습니다. 제 고민은 제가 아직 경제 관련 지식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운 책은 좀 나중에 읽으려고 하다가 중도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2회독, 3회독을 하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독서를 추구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현재 제 수준으로 그나마 이해되는 책부터 읽어나가며 수준을 향상시키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8년차 에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네, 지금 사연 들으신 것처럼 정말 책을 읽으시려는 분들은 많은데 제대로 된 귀한 정보를 손쉽게 얻는 방법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저는 책을 읽고 있고 또 어떤 방식으로 책을 고르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가 고르는 기준, 책을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저는 첫 번째 기준은 사업에 성공하신 분들의 책은 거의 피합니다. 저도 법인을 가지고 있는 주제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제가 이렇게 여러 벤처 사업가들 분들이라든가 또 제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느낀 바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분야에서 소소한 성공은 분명히 본인의 노력으로 돼요. 근데 큰 성공을 거둬서 자서전급의 책을 쓴다. 난 이렇게 성공했다. 이런 책은 경제경영서적에서 참 잘 팔리는 책입니다만 안타깝게도 추천하기 어려워요. 제가 간단하게 좀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1년에 200권 이상의 책을 읽는 엄청나게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남들이 모방하기 쉬운 자질 또는 모방하기 쉬운 성공, 이 독서라는 것도 제가 본인 노력으로 된 게 아니고요. 어려서부터 저희 어머님이, 제가 첫째 아들이었는데 그러니까 기억나는 제 어린 시절부터 늘 어머님 무릎에서 책 읽어주던 거가 저는 가장 떠오르는 기억이에요. 수십 번, 수백 번을 읽어주셨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제가 책의 내용을 달달달달 외워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책을 읽었대요. 여러분, 부모님이 책을 읽어주시고 집에 그때 당시 70년대에 집에 책이 1000권 이상 있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책이 얼마나 재밌는지를 배웠고요. 더 나아가 그때는 텔레비전도 그리고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잖아요. 책 말고는 놀 게 없었어요. 독서라는 기술, 독서라는 이 모방하기 쉬운 성공조차 저는 부모님한테 많은 부분 빚지고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이 복잡계에서 성공하신 분이 나 이런 비결로 성공했다는 말을 진짜 믿으면 저는 좀 곤란하다 생각합니다. 사람들마다 다 다양한 이유로 성공의 이유는 다른데 그거 재밌다고 읽어봐야 그렇게 경제 경영 공부에 정말 도움이 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책을 고르는 두 번째는 방송에 소개된 베스트셀러들을 또 제외합니다. 제 책이 아직 방송에 소개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유명한 연예인들이 책을 방송에서 소개하면 어마어마하게 잘 팔려요. 근데 저도 사실 예전에 지금으로부터 거의 2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유명한 책 프로그램에 소개된 책들 많이 읽어봤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나는 책 있으세요?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이 방송에서 소개되는 책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유행을 좀 많이 탄다. 두 번째, 어떤 분이 썼냐에 대해서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히 어떻습니까? 감동을 주려고 굉장히 애를 쓰죠. 근데 이게 과연 우리의 지식을 얻는데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가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저는 마션 하나 정도? 근데 마션 그 영화가 히트 쳤는데 저는 영화보다는 소설이 훨씬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책이 방송에 소개된 언론을 탄 모든 책이 좋은 책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 유행을 타거나 또는 감동 컨셉을 자꾸 넣으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도움이 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로 피하는 책은 고전입니다. 제가 역사과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15세기, 16세기에 쓰여졌던 여러 가지 고전도 읽어보고요. 또 영어로 되어 있는 문헌들, 17세기, 18세기 영어로 쓰여졌던 글들도 읽어봤고 19세기 중국에서 백화책 글도 읽어봤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쓰는 현대어랑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전에 쓰여졌던 고전은요, 지금 우리가 쓰는 말과 너무나 다른 말입니다. 우리가 타임슬립해서 예를 들어서 15세기에 갑자기 우리가 조선시대로 갔다. 말 한마디도 안 통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만큼 다릅니다.
정말 예전에 썼던 우리 어르신들의 글들이 지금 우리가 쓰는 말과 너무나 다르다. 이게 뭘 뜻하는지 아세요? 예, 언어가 그 사람의 생각을 또 좌우하는 면이 굉장히 큽니다. 시대적, 역사적 배경 속에서 쓰여졌던 글들을 아무런 배경 지식 없이 읽을 수 있을까요? 물론 문학 작품들은 좋죠. 왜? 인간 공통의 어떤 애정, 변화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창작에 가까울 정도로 엄청나게 힘든 번역가들의 노고가 들어간 원문과 굉장히 내용이 다를 거라는 데 저 한 표 던집니다. 따라서 고전은 과거의 사람들이 살았던 시절의 글들, 그때의 사고방식, 그때의 현안을 다룬 책들이기 때문에 고수가 된 다음 읽어도 힘들다. 고전 잡고서 이거는 정말 중요한 책이야. 경제학에서 한번 비교해 보자면 인구론이랑 자본론 들고 경제 공부하겠다라는 거 저는 찬성 안 한다라는 겁니다. 대단히 어렵고 당신의 인내심은 금방 고갈될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느냐? 제가 선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쉬운 책입니다. 소설도 좋고요. 에세이도 좋아요. 관련되어 있는 쉽게 쓰여져 있는 글들을 많이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가? 스티븐 핑거 교수님의 걸작 우리 본성의 소난천사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독서는 관점을 취하는 기술이다. Perspective taking skill이라고 합니다. 독서를 통해서 저자의 관점, 글을 쓴 이의 관점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던 일들을 몰입감 속에서 마치 내가 그 주인공이 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삶과 관점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세상을 바뀌게 됩니다. 구텐베르그의 독서혁명이 세계를 바꾼 첫 번째 발걸음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른 이의 마음속에 들어가 내가 그 사람인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며 공부하고 다른 이의 관점을 취해나가는 방법들을 자꾸 체득하게 되면 점점 어려운 글도 읽어나갈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지게 되고 독서의 재미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책을 읽을 땐 항상 쉬운 책부터 읽어라. 괜히 어려운 책 도전하지 말고 유행하는 책이라고 믿지 말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쉬운 책들을 읽은 다음부터 점점 글 읽는 속도들이 빨라지게 될 때 이제 경제 경영 관련되어 있는 책을 읽고 싶다라고 한다면 전문가가 쓴 개설서들을 추천합니다. 이런 책들을 추천하는 이유는 그렇게 제가 보았을 때 잘못되지 않은 경제 이론을 아주 쉬운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절대 경계해야 될 것은 어떤 개설서 한 권 읽었다고 그 분야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면 큰일 난다. 이게 저희들은 더닝크루거 이펙트라고 합니다. 처음에 어떤 사실을 알게 된 초보자가 세상의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자신감에 넘쳐서 투자를 시작했다가 실패하는 경우 우리 너무나 많이 봤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설서로만 그치면 안 됩니다. 또 다른 투자의 방법들을 하나가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 권의 개설서를 읽으면서 개설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추천 도서들이나 인용되는 추천 도서들을 읽어보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폴 크루그만 교수의 경제학의 향연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이 경제학의 향연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제 인생의 경제에 대한 어떤 관점을 확립했던 것 같아요. 세상에 대학원 경제학과를 나와놓고도 경제에 대한 관점을 확립한 건 다른 개설서였다는 게 참 놀라운데요. 이렇게 한번 어떤 마음에 드는 저자의 책들이 발견했잖아요. 그 다음부터의 또 방법은 또 쉽습니다. 자, 그 저자의 책들을 다 읽어보는 겁니다. 이걸 저는 개독이라고 좀 부르는데요.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다른 이들의 관점을 내가 채택해서 읽을 수 있는 그 능력만 기르면 책에 대해서 몰입하게 되고 책 속에서 정말 세상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누구나 독서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더 깊은 사고방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글을 잘 쓰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독서와 글쓰기는 다른 재능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정말 책을 지금까지 20권 썼지만 나는 왜 이렇게 글을 못 쓰나 한탄하며 글을 늘 쓰며 어떻게든 내 글을 잘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성취를 이루는 게 그렇게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가르쳐 드릴게요. 내가 이 사람의 글을 읽었을 때 굉장히 이해가 잘 되고 이 사람은 어려운 내용을 쉽게 나에게 전달한다고 생각되는 저자 한 명을 발견하잖아요. 그리고 그 저자의 책을 계속해서 읽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폴 크루그만 교수의 책들은 거의 다 읽은 것 같아요. 한국에 나와 있는 책이란 책은 다 읽고 심지어 폴 크루그만 교수가 썼던 경제학 개론서까지 다 읽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어느 날 알게 됐죠. 아, 이 사람 말이 정말 재밌고 좋은 부분이 많지만 이 사람 말만 믿으면 안 되고 이 사람이 맹공격하는 그죠? 싸움닭 폴 크루그만 교수가 맹공격하는 반대편이 쓴 책도 읽어보자.
이런 식으로 경제 공부를 점점 하게 되면서부터 글쓰기를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글쓰기라는 게 책을 쓰라는 게 아니라 책에서 인상 깊었던 대목들을 정리하고 여기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간단하게 덧붙여 보는 것. 블로그 글쓰기도 좋습니다. 브런치도 좋고요. 이런 식으로 글을 써나가다 보면 연결되는 날이 옵니다. 전혀 관련이 없어 보였던 수많은 사안들이, 수많은 사실들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점점 더 한 단계 높은 지식의 세계로 가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제가 걸어간 길이 꼭 옳다고 저는 말씀드리진 않습니다만 쉬운 책부터, 그리고 다양한 개설서를 읽어나가며 다양한 개설서에 반복적으로 추천되는 책들 또는 거론이 되는 책들을 중심으로 해서 책을 조금씩 심화를 시켜나가고 좋아하는 저자를 발굴해 그 저자가 쓴 책들을 다 읽어나가고 반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수렴해가는 과정에서 점점 더 발전하는 모습을 찾게 되고 또 어려운 책들도 쉽게 읽어나가는 날이 오리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